자, 요거는 좀 중요합니다. 많이 중요해요. 뭐냐면 우리가 계산 문제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계산 문제를 우리가 그 이론 문제에서 계산 문제가 있거든요. 근데 계산 문제를 분계로 한다, 날 셉니다. 표현이 좀 그렇지만 날 샌다라는 건 시간이 오래 걸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계산 문제를 풀 때는 요 지금 하는 T 계정을 응용을 하는 거예요. 자, 잘 보세요. 뭐냐면 우리가 이미 말씀드렸지만 재무상태표 계정이 자산, 부채, 자본이죠. 그럼 자산, 부채, 자본 얘네들은 2월이 된대요, 안 된대요? 2월이 다음 연도로 넘어가는 걸 2월이다라고 합니다. 그럼 여러분들 2023년도 곧 말이잖아요. 그럼 2023년도 말 현금이 내가 만약에 2억이 있어요. 그럼 2024년자 1월 1로 넘겨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2023년 12월 31일자 현금 2억이 있으면 다음 연도 1월 1일자에는 현금이 2억부터 출발해요. 0부터 출발해요. 2억. 그죠? 0부터 출발하면 갑자기 그지가 된 거예요. 갑자기 하루 넘어갔는데. 그죠? 그래서 그걸 뭐라고 다음 연도로 넘기는 걸 2월 한다라고. 2월. 그죠? 이게 넘기다? 이거 한 것 같은데? 2월? 2월이라는 건 성급비용 쪽에 좀 했죠, 여러분들. 연기하다, 미루다. 맞죠? 2연, 이건 이제 2연이었죠? 그래서 넘기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걸 알고 계셔야 돼요. 보세요. 뭐냐면, 여기다가 쓸게요. 우리 시험 2023년도로 내니까, 2022년 12월 31일 24시 00 있잖아요. 얘하고 같은 날짜는 2023년 1월 1일 00시 00입니다. 맞죠? 동의되시겠어요? 그럼 만약에 2022년도가 단기다라고 하면 단기? 얘가 단기다라고 하면, 여기요. 2022년 12월 30일이 단기 기말이죠. 2022년도 단기라고 가정하면, 가정. 그럼 요게 단기 말이잖아요. 단기 기말 너무 기니까 그냥 단기 기말을 좀 줄이면 단기말 이렇게 불러요. 됐죠? 그러면 우리가 2022년이 단기면 단기 말은 2023년도 1월 1일을 뭐라고 할까요? 그죠? 차기 초. 맞죠? 그러니까 이거야. 우리 2023년도로 따면 2023년 12월 30일이 단기 말이잖아요. 그러면 2024년 1월 1일이 차기 초죠. 그럼 단기 말 자산부채 자본을 차기 초로 넘겨주는 작업을 해야 돼요. 이해되시겠어요? 그걸 2022년도가 단기다라고 하면 2022년도 12월 31일자 자산부채 자본 있잖아요. 얘를 2023년 1월 1일 자로 넘겨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외워두세요. 다음 연도로 넘기다라고 해서 차기 2월 한다라고 해요. 차기로 넘기다. 아셨죠? 그럼 거꾸로 그럼 거꾸로요, 거꾸로 2023년도 입장 있잖아요. 그럼 2023년도 입장에서는 2022년도가 전기죠, 전기. 2023년도 입장에서는 2022년도가 전기잖아요. 그럼 2023년도 입장에서는 전년도로부터 넘겨받은 거죠. 그러면 얘는 전년도로부터 넘겨받았으니까 전기 2월 된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용어 이해되세요? 하나씩 해볼게요. 좀만 하시면 이해되실 거야. 자, 보죠. 자, 그럼 일단 자산 가지고 해볼게요. 자, 자산은 차변이 증가죠? 그리고 대변이 감소해요. 그렇죠? 그럼 우리가 이건 안 써도 되는 거예요, 원래는. 그러면 우리가 자산이 증가하면 차변에 적어요, 대변에 적어요? 차변. 그죠? 그래서 요 자산이 증가가 차변인 거예요. 여기다가 사유 적는 거예요. 증가한 사유. 그죠? 좀 이따 연습도 할 거예요. 그럼 여기에다가 증가한 사유가 예를 들어가지고 1,000원이 증가했대요. 1,000원이 증가. 그리고 감소는 어디로 할까요? 감소는. 대변으로 하겠죠. 대변. 맞죠? 대변에 감소가 얼마 있냐면 300원이 감소했다라고 할게요. 이게 예를 들어가지고 자산 계정 중에서 좀 지우고 헷갈릴 수 있으면 현금이라고 현금.
그러니까 현금이 2022년 1년 동안 1,000원 증가했고 300원이 감소한 거예요. 됐죠? 그러면 현금 잔액이 12월 31일 날 2022년 12월 31일 현금 잔액은 얼마예요? 어려워? 여러분 1,000원 빼기 300원 700원이다? 오늘 알려줄게. 700원이잖아. 맞죠? 잔액 700원이잖아요. 그럼 얘를 2023년 1월 1일로 2월 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2023년 1월 1일도 현금 잔액이 700원부터 출발해야 된단 말이에요. 맞죠? 그럼 이거는 2022년도 입장에서 2023년도로 넘기는 거니까 뭐라고 해야 돼요? 차기 2월, 그렇죠. 그럼 여기에다가 뭘 정리하는 우리가 차기? 이거 좀 칸이 모자라다. 차기 2월이다라고 적어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차기로 700원 현금 잔액 넘기겠다. 맞죠? 근데 우리가 항상 여기 장부 마감 있잖아요. 마감을 할 때는 항상 차변과 대변이 일치해야 돼요. 차변과 대변이 일치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 일치해야 되는데 지금 빵꾸가 어디에 나요? 대변에 나죠. 그러니까 대변에 어떻게 적어주냐면 차기 2월 내년도로 700원 넘겨주겠다라고 여기다 적어주는 거예요. 700원 넘겨주겠다. 그럼 차기로 넘겨주는 날은 기말이잖아요. 맞죠? 기말에 내년도 초로 넘겨주는 거죠. 이해되세요? 근데 이거 오해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 우리가 현금 잔액, 현금이 자산이죠. 자산이면 잔액이 차변에 있어요, 대변에 있어요? 차변. 본래 있어야 될 곳에 잔액이 있잖아요. 차변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 생각을 하신다? 어떤 생각을 하시냐면, 차변 잔액인데 왜 대변에 잔액이 있지? 대변에 잔액이 있는 게 아니라, 이걸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안 되고, 그냥 왼쪽과 오른쪽의 숫자를 일치시켜서 마감을 해야 돼요. 항상 회계는. 마감해야 되는데, 오른쪽이 빵꾸 나니까 그냥 내년도로 넘기겠습니다. 700원 적어주는 것 뿐이에요. 여기서 멈춰. 그렇죠? 항상 멈춰야 될 곳을 알아야 돼. 멈추는 자 복받을지어다. 여긴 그래. 여기서 멈춰. 이렇게 하면 큰일 나는 거. 난 생각하고 있다. 고로 지금 힘들다가는 거지. 고로 힘들다 항상. 알았죠? 그러니까 내년도로 700원 넘기겠습니다지 대변에 잔액 있는 게 아니에요. 단지 12월 31일 되면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 왼쪽도 총 1,000원이 되는 거고 오른쪽도 총 1,000원이 되는 거잖아요. 그럼 일치하는 거잖아. 맞죠? 오케이? 자, 이제 2023년도가 됐어요. 그러면 2023년도, 다 여기다가. 그러면 2023년도 1월 1일 입장 있죠? 1월 1일 입장에서는, 좀 칸을 비우게. 2023년 1월 1일 입장에서는 현금 잔액이 700원 있잖아요. 요건 차변에 있는 거예요, 차변. 맞죠? 그러면 2023년도 1월 1일 입장에서는 전년도 12월 30일로 또 넘겨받은 거잖아요. 맞죠? 그래서 전년도로부터 넘어왔다라고 해서 여기 전기 2월 적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초는 분명히 차변에 700원 있는 거야. 맞죠? 그러니까 항상 출발점은 본인 위치에서 출발하는 거야, 항상 기초는. 맞죠? 기초는 항상 본인 위치에서 출발하는데 12월 31일 날 마감할 때는 차변, 대변 숫자 일치시켜줘야 되니까 빵꾸 나는 곳에 내년도로 넘겨주겠다라고 적는 것 뿐이에요. 의미 없다. 아셨죠? 이렇게? 이해되시겠어요? 요게 이해가 되셨다면 이제 부채 가지고 볼게요. 얘는 자산이니까 차변일 거 아니에요. 그럼 이제 부채 가지고 설명 좀 들어볼게요. 이 부채도 마찬가지 보실게요. 빨리 넘어감. 자, 그럼 여러분들 부채는 본래 위치 어디예요? 대변이 잠깐만 여기는 어디로 나오지? 여기 아래 나오면 다행이다. 부채 대변이잖아요. 대변이 증가, 하변이 감소해요. 맞죠? 마찬가지로
이 부채가 예를 들어 가지고 차입금이라고 차입금? 차입금? 그럼 우리가 차입금이 증가하는 건 대변으로 가야 되겠죠. 그렇죠? 그럼 여기에다가 실제로는 증가라고 적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 가지고 차입하면 증가하니까 실제로는 여기에다가 증가하는 사유를 적는 거예요. 실제로는. 좀 이따가 문제 같이 풀어볼게. 알죠? 어떻게 푸는지 지금은 좀 헷갈려. 알죠? 차입하면 차입금이 증가한다라는 뜻. 예를 들어 가지고 내가 차입을 2022년 1년 동안 1,000원 했대. 1,000원? 그럼 우리가 여기는 마이너스잖아요. 마이너스니까 감소하는 사유 적는 거예요. 그럼 차입금은 언제 감소해요? 갚으면, 그렇죠. 갚으면이니까 감소라고 안 적고 여기에다가 뭐라고 할 거예요? 상환했다라고 하는 상환? 상환. 이렇게 감소하는 사유 적는 거야. 여기 마이너스 사유니까. 감소하는 사유, 증가하는 사유. 그렇죠. 그럼 여기가 300원. 라고 가정해 볼게요. 그러면 차입금 잔액이 12월 30, 2022년 12월 30일 얼마예요? 700원, 그죠? 그래서 2022년 12월 31일 날 우리가 차입금이 부채잖아요. 차입금. 부채. 단기 차입금 이런 거 무시해요. 차입금 부채 잔액은 700원이죠. 질문. 요거 700원 잔액 대변이에요? 차변이에요? 잔액은 무조건 본인 위치예요. 대변이에요, 대변. 대변에 있어, 대변. 그러면 이 2022년 12월 31일 걸 어떻게 해줘야 되냐면 2023년 1월 1일자로 넘겨줘야 될 거 아니에요. 차입금 잔액. 요 차입금 부채 잔액 700원을. 맞죠, 여러분들? 그럼 우리 어떤 표현 써야 돼요? 2022년도 입장에서 2023년도로 넘겨줘야 되니까. 차기 2월. 그죠? 그래서 항상 차기 2월이라는 단어는 언제 쓰냐면 12월 31일 날 쓰는 거예요. 그렇죠? 올해 연도 말 입장에서 내년도 초로 넘겨주겠음 이거거든요. 아셨죠? 요렇게. 예. 근데 아까도 계속 강조드렸지만 장부를 마감할 때는 항상 하변 대변 금액이 일치해야 돼요. 일치해야 되는데 지금 빵꾸가 어디에 나요? 그렇죠? 왼쪽에 나잖아. 왼쪽에 나니까 그냥 왼쪽에다가 우리 왼쪽과 오른쪽 일치시켜줘야 되니까 그냥 내년도로 700원 넘기겠습니다. 라고 해가지고 여기에다가 그냥 700원 이렇게 적는 것 뿐이에요. 의미 없어. 그냥 차변에 잔액이 있는 게 아니야. 그냥 왼쪽 오른쪽이 기말이 일치해야 돼요. 일치해야 되는데 뭔가 내년도 넘겨줘야 되잖아요. 내년도로 넘겨주겠습니다. 700원. 그러면 차변 되면 일치하네요. 이거 끝인 거예요. 더 이상 생각하시면 안 돼. 됐죠? 그럼 이 700원은 이제 잔액이 대변이잖아요. 그럼 얘는 대변에서 출발한단 말이에요. 알죠? 저기 화면 보세요, 아래. 이제 2023년 얘가 부채 차입금. 똑같이 차입금이라고 하면 여기가 증가, 여기가 감소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그러면 우리가 차입금은 1월 1일 날 700원이 대변에서 출발하겠죠. 본인 위치가 대변이니까. 그럼 2023년도 1월 1일 입장에서 볼 때 얘는 전년도로부터 넘겨받은 거잖아요. 2022년 입장에선 내년도로 넘기는 거지만 2023년 1월 1일 입장에서 전년도로부터 받은 거잖아요. 전년도로부터 넘겨받았다 700원 여기다 적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말이 있어. 결론은 뭐냐? 라고 하면 우리가 계산 문제를 풀 때 자산, 부채, 자본의 계산 문제를 풀어야 된단 말이에요. 계산 문제를. 근데 분계를 끄는 누가 봐도 날새, 차변 대비 다 적어야 되거든. 여기에다가 숫자만 적으면 빨리빨리 풀 수 있거든요. 그걸 저랑 곧 할 거예요. 그죠? 그랬을 때 어떻게 하냐. 일단 기초가 어디고 기말이 어디인지를 다 알아야 돼요. 항상 기초는 출발점이잖아요. 출발점이니까 부채면 출발점이 대변에 있어야죠.
그래서 여기 기초가 대변에 있고, 아까로 따지면 자산은 출발점, 여기 있어. 자산은 출발점이 차변이야 돼. 기초가 본인 위치니까. 아셨죠? 근데 12월 31일 기말이 되면 차변 대변의 금액을 일치시켜줘야 되잖아요. 일치시켜줘야 되니까 빵꾸 나는 곳에 기말 적는 것 뿐이에요. 반대쪽에 적는 거야. 왜 반대쪽에 적냐냐? 일치시켜야 되니까. 기말의 금액을, 숫자를. 이해되시겠어요? 마찬가지 여기다 그냥 1,000원 맞춰야 되잖아. 그러니까 그냥 대변에다가 잔액이 700원이 아니에요. 그냥 빵꾸 나는 곳이 대변이니까 내년도로 넘기겠습니다. 700원 이렇게 적는 것 뿐이야 그냥. 알죠? 여기도 마찬가지 부채. 이것도 마찬가지잖아요. 여기. 마찬가지예요. 부채가 분명히 잔액은 대변이란 말이에요. 대변인데 지금 차변이 빵꾸 나잖아. 기말에. 빵꾸 나니까 내년도로 700원 넘기겠습니다. 라고 빵꾸 나는 반대편에 표시해 주는 것 뿐이에요. 알죠? 하지만 출발점은 항상 본인 자리에서 출발해요. 결론을 외워주셔야 돼. 결론 외워주셔야 돼요. 우리가 재무상태표 T계정 있죠? 재무상태표 T계정을 그릴 때 무조건 자산이면 기초가 하변이에요. 본인 자리가 기초니까 출발점 본인 자리야 되잖아. 맞죠? 그리고 부채와 자본이면 기초가 대변이어야 되는 거예요. 출발점. 이해되세요? 다만 우리가 자산은 기말이 어디에 있어야 되냐? 빵꾸 나는 쪽 메꿔야 되잖아요. 맞죠? 기말에는 이제 장부 마감할 때 왼쪽 오른쪽 일치시켜줘야 돼. 항상 본인 자리 반대편이 빵꾸 난단 말이에요. 무조건. 잔액은 플러스 개념이니까. 맞죠? 그래서 자산은 기말에 대변 잔액이 아니라 그냥 대변에 숫자 적어서 일치시켜주는 작업만 하는 거예요. 맞죠? 그리고 부채와 자본도 마찬가지로 기말에 빵꾸 나는 쪽 왼쪽 오른쪽 일치시켜 줄게요 라고 해서 빵꾸 나는 반대편 차변에 적어주는 것 뿐이에요. 그냥 알죠? 여기에 잔액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내년도로 넘겨주겠습니다 라고만 작업해 주는 것 뿐입니다요. 아셨죠? 그러면 실제로 이런 문제는 어떻게 푸는지, 실제 기출문제가 어떻게 되는지 저랑 한 문제 풀고 여러분들한테 실제 한번 맡겨볼게요. 어떻게 푸는지 한번 해보자. 자, 교재 어디로 가주시냐? 잠깐만요. 음. 일단 여러분 이것 좀 풀어보세요. 351페이지. 351. 기출문제네. 교재 351. 351페이지의 7번. 351페이지의 7번.
여러분들 몇 번이에요? 자, 볼게요. 자, 일단은 여러분들 조심하실 게 지금 현금 있잖아요. 현금이 지금 대변에 있죠, 대변. 대변에 있으니까 반드시 현금, 지금 현금 여기 대변에 있어야 돼요. 요거. 근데 지금 보시면 동그라미 1번 지금 현금이 차변에 있는 거예요. 위에 있는 게 찐이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일단 1번 땡. 오케이? 그 다음에 접대비는 지금 차변에 있죠. 지금 접대비 차변. 맞죠? 그럼 접대비가 지금 차변에 3번 100만 원 맞아요? 근데 지금 접대비가 동그라미 4번은 대변에 있잖아요. 오케이? 이렇게 해주셔야 돼요. 그럼 땡. 그러면 일단 맞는 거. 자, 지금 동그라미 2번은 현금이 대변에 100만 원 있는 거 맞죠? 그리고 여기 낑겨져 있는 거 항상 상대방 계정 과목이에요. 그럼 현금의 상대방 계정 과목 접대비 맞잖아요. 2번이 답인 거고. 근데 동그라미 3번은 접대비가 왼쪽에 있는 거 맞거든, 차변에? 상대방 계정 과목은 접대비가 아니라 뭐 적어야 되는 거예요? 현금. 이렇게 적어. 이거 상대방 계정 과목은 현금입니다. 이거 이해되시겠어요, 여러분들? 이렇게. 자, 그러면 저랑 한번 문제 풀어볼게요. 어디냐면 319페이지. 피계정 응용하면 319. 자, 319페이지에 12번이에요. 12번. 요거 저랑 풀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한테 다른 문제 맡겨볼게요. 그렇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번 계산 문제예요. 읽어보면 자,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밑줄 외상매입금 기초잔액 밑줄 치시고 그럼 여러분들 외상매입금은 자산부채 자본 수익비용 중에 뭐죠? 부채. 그럼 부채의 기초니까 아까 우리 기초는 본인 출발점이라고 했잖아요. 맞죠? 그럼 기초는 어디? 대변, 그렇죠, 대변. 이렇게 쓰는 거예요. 지금 대변 구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분계로 끊는다 사람 죽어요. 죽는 건 아니지만 시간 진짜 오래 걸려요. 그래서 얘를 어떻게 푸냐면 일단 문제에서 구하고자 하는 게 외상매입금이죠. 그럼 해당 아까 했던 T를 그려요. T. 이렇게 그리는 거야. T 이렇게. 그리고 지금 외상매입금 이렇게 적는 거예요. 위에 계정 과목.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플러스 마이너스는 안 적어도 되는데 내가 좀 익숙할 때까지는 증가하고 감소를 플러스 마이너스로 꼭 적어주셔야 돼요. 맞죠? 그럼 부채니까 증가가 어디? 대변 거죠. 여기다 플러스. 됐죠? 그 다음에 부채니까 감소는 어디? 그쵸? 차변. 이렇게 적는 거예요. 되셨죠? 그럼 우리가 기초는 지금 구하고자 하는 게 기초잖아요. 기초니까 여기다가 기초. 이렇게 적는 거예요. 알죠? 그리고 이제 네모 박스에 있는 게 이제 외상매입금의 증가나 감소인데 가끔씩 낚시 줄 때가 있어요. 어떤 낚시냐? 필요 없는 애. 갑자기 여기다 외상매입금이라고 줬는데 시험에서 외상매출금 회수 이렇게 주는 거예요. 외상매입금하고 외상매출금 관련 없잖아요. 가끔씩 요 네모 박스에 낚시 있으니까 좀 조심해야 돼요. 됐죠? 그러면 첫 번째 점 볼게요. 왼쪽에 첫 번째 점. 그 왼쪽에 첫 번째 점 보시면 제목이 단기 외상매입액이죠. 그럼 단기에 외상매입하면 외상매입금이 증가해요, 감소해요? 증가하지. 외상매입금 외상으로 사면 증가하지. 그럼 여기에다 여러분 이렇게 적으셔도 돼. 상관 이건 적는 방법이 없어요. 그렇죠? 답만 맞으면 돼. 그럼 여기다 외상매입하면 증가하는 사유잖아요. 이해되세요? 그럼 여기에다가 가급적이면 10,000원 띄어서 하는 거 추천. 숫자가 좀 들어올 수 있으니까 100만 원 이렇게 적을게. 됐죠? 그다음에 계산만 맞으면 되니까. 자, 그 다음에 오른쪽에 첫 번째 점 볼게요. 자, 외상매입금 중 환출액 보이세요? 우리가 어저께 환출이 뭐였죠? 요거. 매입 환출. 이게 내가 외상 매입했는데 반품시킨 거죠, 반품. 어저께. 그럼 반품시키면 외상값이 늘어요, 줄어요?
굳이 외상매입금이 있었는데 내가 이만큼 5만 원만큼 아이씨 마음에 안 들어 반품. 맞죠? 반품하면 그만큼 외상값 안 갚아도 되는 거잖아요. 맞죠? 그래서 요건 뭐냐면 감소사유겠죠. 방금 감소한다고 했어요. 5만 원만큼. 여기에다가 환출, 뭐 매입 환출이라고 적든 환출이라고 적든 우린 계산만 맞으면 되는 거니까 적당하게만 증가 감소 적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여기에다가 5만 원. 이렇게? 이거 뭐야? 5만 원 이렇게? 음. 자, 그다음에 왼쪽에 두 번째 점 볼게요. 외상매입금 지급이래요. 그럼 여러분들 외상매입금은 채무죠? 채무를 지급하면 증가해요, 감소해요? 감소. 그러니까 이거 채무 상환한 거잖아요. 채무를 지급했다랑 갚았다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여기다가 그냥 지급이라고 쓸게요. 감소한 사유가 지급이다. 아니면 상환이라고 하셔도 되고. 여기에 110만 원. 이렇게. 했죠?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거 외상매입금 기말잔액 보이세요? 자, 밑줄 외상매입금 기말의 밑줄. 우리 아까 기초는 본인 위치고 기말은 빵꾸 나는 반대편에 있다라고 외워달라고 했죠? 그러면 외상매입금 기말은 어디에 있어요, 지금? 왼쪽, 오른쪽, 둘 중에. 저 왼쪽에 있어야지. 기초가 지금 본인 위치 오른쪽에 있으면 기말은 빵꾸 나는 왼쪽에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맞죠? 그럼 기말에 여기다가 30 이렇게 적는 거예요. 되세요? 이렇게? 그리고 나서 더 이상 이제 외상매입금과 관련된 자료가 없어요. 증가감소 사유가 없어. 그럼 제가 기말이 되면 왼쪽과 오른쪽의 전체 금액이 일치해야 된다면서요. 그럼 지금 왼쪽 금액이 얼마냐면 총 145만 원일 거야, 아마. 맞죠? 그러면 오른쪽 금액도 145만 원 돼야지. 기말되면 맞아야 된다면 왼쪽, 오른쪽 숫자가. 되세요? 그럼 기초가 얼마라는 뜻이에요? 그렇죠, 45만 원. 45만 원 적어야 오른쪽이 딱 145만 원 맞잖아요. 맞죠? 그래서 답이 4번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푸는 거예요. 확인해 볼게. 실제로 맞는지 보세요. 한번 확인해 볼게요. 이거야. 기초에 외상매입금이 45만 원 있었어요. 그렇죠? 45만 원 있었는데 반품이 5만 원 된 거예요. 그럼 외상값이 40으로 줄겠지. 40으로 줄었다가 다시 외상매입 100만 원 한 거야. 그럼 40에서 100만 원만큼 외상매입했으니까 다시 140만 원만큼 외상매입금이 있었겠죠? 이해되세요? 근데 140 중 다시 110만 원 갚았잖아. 갚았으니까 30만 원 남아야지. 30만 원. 증명됐죠? 근데 이렇게 하면 머리 아파요, 안 아파요? 아플걸? 이거 다 확인해야 되잖아. 이렇게 해서 감소했다. 이렇게 해서 증가, 이걸 다 설명드려야 되잖아. 맞죠? 결론은 뭐예요? 이렇게 계산 문제 나오면 T계정 그려가지고 기초는 본인 위치, 기말은 반대편에, 그리고 증가사유 증가 쪽에 적고 감소사유 감소 쪽에 적고 왼쪽과 오른쪽에 숫자가 일치하는 걸 답으로 고르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여러분들 연습을 2개를 시킬 거예요. 워낙 중요하니까. 자, 어디로 가주시냐 그러면 어디로 가주시냐면 여기 있네. 398페이지. 398페이지 아닌데? 넣었는데? 어딨냐? 여기 있다. 383. 383페이지. 383페이지 7번. 6번, 6번. 383페이지 6번 해보세요.
기계정 그리시는 거 추천. 이거 은근히 따라가기 힘들다. 기계정이 훨씬 빨라요. 더 할 거예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 상품이 훨씬 더 많이 나오거든, 실제로. 곧 할 상품 때문에 그래요. 어차피 이거 하나만 해도요, 상품 쪽은 쉬워요. 자, 보실게요, 여러분, 여기. 자, 이거 눈으로 하나씩 하나씩 계산하려고 하지 마세요. 알죠? 이렇게 하시는 게 제일 나아. 이렇게 보시자마자 일단 계산 문제 나오면 복잡한 거 어떻게 계정이에요? 어떻게 하시냐면 일단 외상 매출금은 채권 자산이죠. 자산이니까 증가 차변 감소되면 이렇게 적어요. 그렇죠? 근데 지금 문제에서 물어본 게 지금 외상 매출금 기말이잖아요. 그죠? 우리 아까 기말은 빵꾸 나는 쪽에 있다라고 했으니까 기말은 여기 있는 거예요. 빵꾸 나는 오른쪽 이렇게 이거 말하는 거 요거 오케이? 그 다음에 우리 지금 외상 매출금 기초 왼쪽에 첫 번째 점 보시면 외상 매출금 기초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면 기초는 어디에 있어요? 자산이니까. 그렇죠. 본인이 차변 여기 기초 50 이렇게 적는 거예요. 됐어요, 여러분들? 응. 자, 그 다음에 오른쪽 첫 번째 점 볼게요. 오른쪽에 첫 번째 점 보면 단기에 외상 매출했죠. 그럼 단기에 외상 매출하면 외상 매출금 늘어요, 줄어요? 어려워. 외상으로 팔면 채권이 는다. 하겠지? 그렇죠? 그래서 여기다 써요. 외상 매출이라고 해도 되고 아니면 외상으로 팔았다고 하셔도 되고 외상 매출하면 외상 매출금이 증가한다라는 뜻의 증가 쪽 이게 70 됐어요 이렇게? 그 다음에 왼쪽에 두 번째 점 왼쪽에 두 번째 점에 환입 있죠? 이건 우리 아까 외상 매입금하고 반대잖아요. 우리가 매출 환입이죠. 여기 매출 환입. 내가 팔았는데 반품 들어온 게 내가 환입받은 거잖아요. 그럼 이만큼 외상값이 늘어요, 줄어요? 반품 받으면. 여러분이 물건 외상으로 파셨어. 고객이 3만 원 반품 시켜버린 거예요. 그 외상값 못 받게 되는 거 아니에요? 맞죠? 그럼 증가, 감소? 감소, 그렇죠. 여기다 감소의 환입. 적는 거예요, 3만 원. 됐어요, 이렇게? 그 다음에 맨 마지막 점. 오른쪽에 두 번째 점. 자, 외상 매출금 회수했대. 이거 채권 회수하면 채권 증가해요, 감소해요? 감소. 감소니까 이 감소 사이에 회수. 30만 원이잖아요.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왼쪽 이제 문제 다 주어진 거 했죠? 증가 감소 파악했어요? 근데 조심하실 게 가끔씩 낚시자를 던져줘요. 여기에다 외상 매입, 외상으로 매입 하면 그 왜 필요 없는 거예요, 외상 매출금에서는. 네. 그러면 지금 왼쪽이 총 120만 원이죠? 그럼 오른쪽도 당연히 기말에 120만 원 돼야 된단 말이에요. 되세요? 이렇게? 그러면 딱 봐도 얘가 얼마냐면 이거 계산기 두드리시면 87만 원 나와요. 그러니까 33만 원, 120에서 33 빼면 되겠지. 그래서 87만 원 2번이 답이에요. 응? 어떻게 푸는지는 이해되시겠어요? 그러면 증명해볼게. 이렇게 증명은 해드려야 돼. 보세요. 생각해보세요. 내가 이거 증가만 볼게요. 기초에 외상 매출금 50만 원 있었어요. 단기 중에 70을 외상으로 팔았다? 그래서 120만 원의 외상 매출금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3만 원만큼 반품 당했네? 그럼 외상값이 3만 원 줄죠. 그래서 117만 원 됐어. 117만 원 중에 다시 30만 원 회수했네?
그러면 117만 원에서 30만 원 회수했을 때 87만 원이 될 거 아니에요, 기말에. 그렇죠. 근데 이렇게 해석하는 것보다 차라리 그냥 탁탁탁탁탁 넣어가지고 그냥 일치시키는 거 하면 되는 거야. 끝이야. 이렇게. 그래서 어떻게 푸는지 이해되시겠어요, 여러분들? 자, 됐어요.